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제4차 산업기업과 한국의 뉴딜 정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술과 관세의 미래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에 관련된 기업들이 급성장을 하고 있고, 미래에 4차 산업이 주로 혁명을 이끌 것이다. 근데 그 미래가 멀지 않고 바로 뭐 몇 년 후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확산세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많은 4차 산업에 관련된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틱톡이라든지, 그 다음에 드론의 강자 DJI, 그리고 팡스커즈라고 해가지고 페이스 플러스 플러스라는 AI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4차 산업 관련된 기업들 3개, 그 다음에 한국의 뉴딜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표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세청에 관심이 많고 관세사가 되고 싶은 학생, 그 다음에 관세직 공무원이 되고 싶은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블록체인이 관세의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된 표로 하나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관세청에서 홍보하는 영상 5분짜리를 제가 부산 세관에서 협조를 얻어갖고 얻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계 트렌드세터라고 하는 그룹 기업인 DJI라는 기업이 있죠. 드론계의 스티브 잡스라는 왕타오라는 CEO가 80년생인데 저장성 출신으로 화동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과학기술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죠. 그래서 DJI는 드론 시장의 개척자로 혁신적 아이템으로 세계의 표준을 중국에서 먼저 장악한 특출난 퍼스트 무버의 케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왕타오는 어려서부터 이제 드론, 그 다음에 드론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장난감 헬리콥터라든지 비행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드론을 나중에 어떻게 하면은 재밌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관심을 더 갖고 특화를 시킨 케이스인데, 특히 뭐 영상 기술이라든지 드론에서 흔들림 방지 안정화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터 방향 기술, 충돌 방지, 3차원 GPS 기술, 통신 네트워크, 지능 비행 등 다양한 기술들을 특허를 내고 개발을 해갖고 대부분 DJI에서 자체 특허를 개발해가지고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죠. 하동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이 왕타오가 홍콩과학기술대학에 있는 교수님을 찾아가고 지도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조언과 더불어 기술적 자문이라든지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홍콩과학기술대학에 있는 그 특정 교수님한테 고맙다고 주식 지분도 좀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기술에 대해서 개발도 하고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 홍콩과학기술대학에 계시는 그 교수님은 지분을 몇 퍼센트 그 DJI 기업에 갖고 있는데 벌써 몇백억대 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제자를 잘 둬갖고 교수도 이렇게 부자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서로 상생 효과를 발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이 그 DJI에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 김만희 박보연 선생님이 쓴 중국의 젊은 부자들이라는 책에서 여러 편이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4차 산업에 관련된 기업들만 추려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특히 그 중국의 젊은 부자들의 특징을 이 책에서는 4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흑수저, 가난한 집안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일에 몰두해 갖고 완전히 미쳐 가지고 한 가지 일에만 집중적으로 열정을 발휘했다. 그리고 이 젊은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IT 기술이라든지 이런 급변하는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갖고 잘 활용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지를 생각을 하고 가치 중심적인 사고를 통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 한번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어보기를 권해드리고요. 우리 드론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군사용 드론, 그다음에 민간용에서는 건설이라든지 교통, 농업, 임업에 사용되고 있고요. 특히 촬영 분야에서 획기적인 우리가 영상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헬리콥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야지만 촬영할 수 있던 것을 이제는 저렴하게 다양한 각도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치안이라든지 방제 이런 데 드론도 사용되고, 통신, 그 다음에 배송. 여러분들 배송하면은 가장 저렴하게 되는 데가 그 가까운 섬들 지방 있잖아요. 배 타고 뭐 30분씩 가야 되는 거를 10분도 안 걸려가지고 저렴하게 간단한 가벼운 물건들은 섬에 이렇게 배송을 해주는데, 이렇게 되면서 비용과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드론이 에너지 분야에서도 사용이 된다고 해갖고 제가 찝어봤는데, 현재 에너지 분야에서 드론은 크게 자산 점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자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이렇게 할 때 드론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갖고 자산도 점검할 수도 있고, 이러한 발전소들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질학적 지도 작업이라든지 비상 대응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에너지 분야에서 이 드론이 사용되고 있다. 그 다음에 보건 분야에서도 드론이 필요하죠. 재난이나 태풍 피해 규모를 드론으로 촬영해서 추산을 하거나 높은 곳, 지붕 등 위험한 곳에 뭐 축대 이런 데 사람이 안 올라가고도 드론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활용을 해갖고 우리가 이제 위험 정도를 파악해갖고 보험에 반영한다. 그래서 이제 드론이 미래 4차 산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드론 정보 포탈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드론 정보 포탈에 보면은 드론 소식이라든지 정보라든지 드론 비행, 각종 법규라든지 자세한 내용들, 드론 기업들까지 여기 설명을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 동향까지도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많은 정보를 얻기를 바라요. 다음으로 이제 틱톡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의 젊은 저력 틱톡, 그죠? 바이트 댄스의 장임이라는 CEO가 만들었는데, 장이밍은 83년생이고 북센서 출신으로 난카이 대학,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남계대학 천진에 있죠. 굉장히 유명하고 좋은 학교인데 2016년도에 틱톡을 출시를 했고 2018년도에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한 기업이고요. 기업 가치가 750억 달러. 그쵸? 여기다 환율 1150원 정도 곱하면은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세계 1위의 슈퍼 유니콘 기업이다. 2018년도 당시에 현재 150여 국가에 75개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다운로드 그 건수가 10억 건을 돌파했다. 2018년도에 10억 건이니까 지금은 어마어마하겠죠. 활성 사용자가 세계적으로 5억 명 이상이 되고요. 틱톡은 AI 당신이 원하는 기능을 알아서 이제 콘텐츠를 추천을 한다. 이게 이제 15초짜리 동영상인데 심리적 장벽을 낮춰 15초 동안 가볍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기반 플랫폼으로 다양한 영상 제작 기법과 음원 저작권 문제도 라이센스로 해결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걸 집어넣었을 때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줬죠.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는 바이트 댄스가 반도체 분야로 진출하면 데이터 처리나
인공지능을 추천을 위한 맞춤형 반도체 칩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 제작뿐만 아니라 반도체 분야까지 이렇게 혁신적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 게 바로 틱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4차 기업 중에 페이스 플러스라고 해서 쾅스커즈라는 기업이 있는데, 음성혁명을 넘어 안면인식으로 AI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쾅스커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CEO는 인치라는 사람인데 88년생으로서 안후이성 출생으로 칭화대학 컴퓨터 과학실험반에 입학을 했고요. 2018년도에 MIT 테크놀로지 세계혁신가 35인에 포함이 됐죠.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를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쾅스커즈에 대해서 삽입을 해놨고요. 여기 젊은 CEO 사진이 나와 있죠. 인치, 쾅스커즈의 CEO입니다. 쾅스커즈는 중국의 3대 안면 인식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E2 테크놀로지, 센스타임과 더불어 3대 안면 인식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안면 인식 기술이 범죄인 수배에도 적극 활용이 되어 2017년도에 5,000명의 범죄자를 수배하는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 회사로 변신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사회의 안면인식 기술과 더불어 많은 창의적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인공지능 스마트 로봇 분야를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코로나19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AI 체온 측정 솔루션을 개발을 했는데, 이 시스템은 3m 이상 떨어진 사람의 체온을 측정해서 고열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보를 울려주는데, 초당 15명의 체온이 측정 가능하며 한 시스템에 최대 16개의 채널을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지하철역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다가 이렇게 안면인식 체온 측정을 딱 하게 되면은 순식간에 고열이 있는 사람들을 잡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지금 4차 산업이 이렇게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어떤 뉴딜 정책을 쓰고 있는지 큰 틀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린 정책, 바이오 정책, IT 정책, 제조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크게 4가지 이제 뉴딜 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건 주로 이제 IT, 디지털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이걸 통해 갖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의 14조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을 구축해서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겠다. 그 다음에 SOC 투자, 디지털 투자를 해서 지능형 정보를 구축하겠다는 게 한국형 뉴딜 정책이고요. 그린 뉴딜에는 뭐 녹색 산업 을 통해 가지고 녹색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차후에 4차 산업에 관련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산업, 수소자동차라든지 전기자동차, 이쪽에도 많은 정책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K-방역 해가지고 첨단 재생 의료라든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제조 정책에서는 소재, 부품, 장비에 있어서 뉴딜을 하는데, 소재, 부품, 장비는 우리가 줄여서 소부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첨단 산업의 공장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일본이 여러 가지 예전에 수출 규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 재편에서 선제적으로 공세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바이오, 반도체,
미래차 등 차세대 분야의 첨단 산업을 집중 유치해가지고 소재, 부품, 장비에 있어서 글로벌 강국으로 가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은 정책 브리핑이라고 해서 한국판 뉴딜 전략 해갖고 제가 드린 자료에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블록체인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 블록체인은 인터넷의 뒤를 이을 세상을 바꿀 혁명적 기술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비트코인 같은 것들은 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가지고 암호화폐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1차 산업혁명 시기, 2차, 3차,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모든 것들이 이제 초지능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 중에 중요한 게 신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이 돼갖고 차세대 산업혁명에 포함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 발전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앞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뭐 1차부터 2차, 3차 산업에 있어서의 각 특징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미래에 있어서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실제적으로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관세 행정의 변화를 일으킨데, 지금 관세청에서 스마트 커스텀스라고 해갖고 빅데이터라든지 사물 인터넷, 드론, 블록체인, 인공지능, 클라우드, 5G 기술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험 관리라든지 통관 심사를 적용할 때 있어서의 행정 절차에 이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드론, 5G를 이용해서 화물과 해상 감시 활동들을 하고 있죠. 특히나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가지고 수출 통관 시스템에 시범적으로 반영을 해보고요. 2020년까지 모든 수출 물품에 적용하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아주 잘 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은 아직 못했어요. 그 다음에 수입 물품에도 계속 확대를 해가지고 블록체인 기반의 운송 서류라든지 세관 서류들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관세청 업무, 행정 업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앞으로 블록체인 같은 것들을 계속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관세청 안내 홍보 동영상을 부산 세관에 근무하는 직원 선생님께 얻어가지고 가져온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길로 통하는 곳, 여기는 대한민국 관문입니다. 관세의 개념조차 몰랐던 시절, 관세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신념으로 세워진 곳. 지난 시간 동안 이곳에서 지켜낸 것은 관세 그 이상이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지켜내고 싶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재산과 경제,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삶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길을 함께 걸어온 동반자로 시대의 변화를 앞서가며 기업이 세계로 나아가는 길목을 열어준 곳. 하늘, 바다, 땅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와 만나는 모든 길에서
국제교역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곳. 대한민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세계 속에서 경제 영토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되는 곳. 여기는 대한민국 관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관문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감시자라 말하기도 하지만 늘 가까이에서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가장 소중히 생각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세심하게 살피는 마음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그 어떤 위험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각오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으로 겉으로는 무심한 듯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에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지고 철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정된 경제를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것을 큰 보람으로 느끼고 빠르고 안전하게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창을 열어갈 수 있도록 보다 스마트한 시스템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며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더 쉽고 편리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아끼지 않는 사람, 국민의 든든한 수호자로, 우리 사회의 따뜻한 이웃으로, 기업의 가장 친근한 동반자로 묵묵히 곁을 지켜온 사람들. 우리는 언제나 5천만 국민과 함께합니다. 보다 안전하게, 보다 편리하게, 보다 빠르게, 지치지 않는 도전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겠습니다.